자, 잘 쉬셨죠? 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토지이동은 이제 대부분 다 소유자가 신청을 했지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은 사업 시행자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의 의무가 떨어지는데 사업 시행자의 의무가 두 개가 들어와요. 하나는 먼저 나온 게 신청에 나와 있죠. 밑에 신청하는 의무가 있고 또 하나가 다음 페이지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는 의무하고 신청하는 의무 두 개의 의무를 별개로서 따로따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신고가 먼저고 신청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신고부터 먼저 보게 되면 뒷페이지부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이 있게 되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진척 현황, 사업을 착수했다거나 사업의 변경이 생겼다거나 사업이 완료가 된 경우는 해당 사율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사업을 착수한 경우도 착수한 때 15일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15일에 신고하실 것, 사업이 끝난 경우도 15일에 신고할 것이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토지에 관한 내역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토지 이동을 신청해라가 별개 의무입니다. 따로따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만큼 바닷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 바닷가를 매립을 합니다. 공유 쓰면 매립 사업을 시행하겠죠. 매립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착수한 때 착수 신고를 며칠날 하시고 15일날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계획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15일날 신고해라. 사업이 끝난 것도 15일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이 끝나게 되면 매립지가 조성이 됐겠네요. 그럼 매립지에 대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립지의 경우는 어떤 토지 이동 신청해야 될까? 오케이,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며칠날 신청해야 돼요? 60일 내 신청을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럼 신고가 먼저예요? 신청이 먼저예요? 신고가 먼저죠. 신고가 다 완료가 돼야지 신청 들어오는 것이 이게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여러분 교재 뒤부터 먼저 보게 되면 신고부터 먼저 보게 되면 신고는 신고 사업이 참고 박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맨 꼭대기 확인학습 참고 박스 보니까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12번에 찾으셨나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12번에 보니까 그 밖에 1호부터 11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찾으셨죠? 그 밖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업 다니까 사업은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 며칠내 신고하실 것? 15일내 신고해라가 3번입니다. 1번과 2번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3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아니 그 3번이 아니라 맨 밑에 3번 그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에서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3번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찾으셨어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1번, 2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다시 신청이에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느냐? 사업 시행자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시의 경우는 망했습니다. 신청할 수 없겠네요. 이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해서 이 두 명이 예비규정으로 들어오는 차이고 또 하나 차이점은 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고하고 토지이동에 관한 신청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라 그랬죠.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규정이 사업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가름해 주는 경우가 한 차례 있게 됩니다.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을 해주겠다요. 가름한다는 얘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데 딱 한 차례가 나옵니다. 딱 한 차례가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서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이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가름할 수가 있다라고서 단서를 달아줍니다. 왜 가름하느냐? 이유는 도시개발사업 배우실 당시에 환지가 수반이 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할 때 환지 계획서가 들어가요. 환지 계획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환지하기 전과 환지 후의 땅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또 새로운 땅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가름을 해주는데 거꾸로 환지 수반이 안 될 경우는 신청을 가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만 가름한대요?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만 가름할 수 있다고 꼭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 시기가 정해지는데,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완료가 된 때, 다른 말로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 된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준공이 된 때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는 단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토지를 미리 신청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아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착수나 변경 신고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여기는 누구만 신청할 수 있더라? 미리 신청할 자격은 사업 시행자만 공사 끝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소유자란 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떠드는 내용을 책에 줄쳐드리고 넘어가자고요. 135페이지 보시니까 신청해서 도시개발 사업 등, 즉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와 신고해라. 아까 신고 대상 사업 봤었죠? 아까? 며칠내 신고하래요? 15일에 신고할 것이고,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토지이동 신청할 경우에 원칙은 완료 신고와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로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 무조건 가름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환지가 수반될 경우 가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게 의무 규정인데,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시에는 신청할 수 없겠죠. 이제 누가 신청하실 것?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넘어가서 그다음 쭉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토지 이동 시기 차려졌어요. 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 신청한다. 그래서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판에서 하나 써두세요. 밑에다가 이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사 준공 전이라도 누군 신청할 수 있대요? 사업 시행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달라붙는데, 이런 말 어디서 나온 적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본 기억나세요 이거? 안 나죠? 네, 오늘 배운 건데 안 나왔으니까 찾아가 드려야겠네. 저쪽 가시게 되면 아까 지목 변경 가시게 되면 페이지가 122페이지 가니까 122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줄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지목 변경 대상 토지의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그래서 아까 공사 준공 전에 누구만 신청할 수 있더라?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더라. 그럼 사업 시행자 아닌 사람은 공사 준공 전에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 찾아냈어요? 네, 그게 그 뜻이고, 나중에 3월달쯤 나가고 5월달쯤 갈 때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지금 공사 준공 전에 미리 신청할 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까지 잡아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밑에 첨부서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 올라가서 136페이지에 첨부서면 나와 있죠? 네, 그건 안 보셔도 돼요. 137페이지에 신청의 대위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요건 누가 신청했나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죠? 이 전까지는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신청할 토지 등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를 대신하는 것이 대위 신청이에요. 대위 신청 몇 글자? 네 글자, 4명이 나옵니다. 먼저 나온 것이 공공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인데,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지목이 8개가 나옵니다.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부고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가 있더라. 8개 지목 차려졌어요? 네, 이거는 숨 쉬지 마시고 한 방에 딱 털어버리세요. 책에 쓴 대로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이렇게 딱 떼버리시면 돼요. 레디, 액션.
도하, 제구, 유수, 학철. 딱 떼서 외우셔야 돼. 시작.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순서는 틀리겠지만 알아서 외우셔야 된대. 제가 볼 때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지목이 몇 개예요? 8개인데 아까 합병할 때도 이 비슷한 게 한번 나온 게 있었는데 합병은 지목이 몇 개 있었나요? 아까? 11개 있었죠? 요거부터 먼저 외운 다음에 여기다가 3개만 더하면 돼요. 공공체.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외워지다 보니까 합병을 먼저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외우는 거예요. 도하, 제구, 유수, 학철 8개 공공사업 토지에다가 합병할 때 3개만 더하면 돼요. 공공체 더하면 되는데 합병을 먼저 외우십시오. 그럼 죽어도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근데 8개 먼저 외우신 다음에 네, 나중에 합병 외우시면 되니까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외우시고 숨 쉬면 안 돼요. 도하, 제구 까먹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딱 줄기차게 쭉 나가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 이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도 대위 신청이 가능한데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는 이 공동주택을 사업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관리인이 없을 당시에는 아파트 대지는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니까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도 신청할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이 대표가 바로 입주자 대표가 되겠죠? 아닌가? 맞아요. 근데 제 선배 중에 강의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동대표를 모 아파트에서 하다가 쫓겨났대요. 동대표에서 왜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이제 다 대부분 다 신경 안 쓰는 데서 큰 돈이 만들어지더라고. 그 큰 돈이 뭐냐?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버리잖아요. 여러분 연말에 받는 거 있지 않아요? 쓰레기 봉투? 한 묶음 주죠? 그거로 될까? 그 나중에 감사히 받는데 나중에 따져봤더니만은 동대표라면서 자기는 그게 의문점이 생겼대요. 하도 이상하다. 그 재활용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는데 매주에 어째 쓰레기 봉투 하나밖에 안 줄까 해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쓰레기 버린 금액을 따져봤더니만은 가구당 15만 원씩 나오더래.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목소리를 높였대요. 돌려주자 이거. 쓰레기 봉투 하나 주는 게 아니라 n분을 나눠서 돌려주자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대표하고 동대표들이 이씨 그래서 돌려주자 말에 돌려줬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15만 원씩 다 돌려줬대요. 땡 잡은 거죠. 그 다음부터 동대표 회의 나가면은 쳐다를 안 본대. 아, 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 동대표 회의 나가니까 왕따 시키더래요. 저거 괜히 끼어들어와가지고서 꾸정물 튀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왕따를 당해가지고 쫓겨났다 그러던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쪽에서 돈이 많이 생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제가 나가는 성당 쪽에서는 그 신자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신문지 가져오거든요. 병하고 박스 가져오시는데 그게 올해까지 모은 돈이 그 뭐 얼마나 노인네들이 가져오는 게 대부분 가져오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요. 근데 가져오는데 그게 벌써 한 3천만 원 모였나? 3천만 원. 그렇게 모인 게 있으니까 그게 만만한 돈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런 쪽에서 비리가 싹 트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돈 받고 싶으면 뭐 하실 것? 동대표 하세요. 자, 나중에 총알 맞아가지고 죽는 애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도 가능하고 마지막에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해서 4명이 대위 신청할 자격인데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것이 24회 때 기출을 합니다. 재작년 출제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내게 좀 껄끄러울 거예요. 양이 너무 작아서 아마 지금 나오게도 한 지문 정도 껴들어갈 테니까 대위 신청할 자격 4명까지 세분해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지적공부의 정리란 말 나오는데 여기 말로만 가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바뀐다거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장을 정리하는 것을 지적공부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정리 대상은 밑에 보니까 뭐 지번을 변경한 경우 줄 치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지번을 변경한 경우에 지적공고를 복구한 경우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방법은 두 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있는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등 이렇게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작성하는 것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되고 소유자가 바뀔 당시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만들어요. 토지 이동은 뭘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인데 과거 19회 문제에서 토지 소유권 변동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았나요? 이렇게 나온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이고 소유자는 소유자들 묶어놓으시고 넘어가시면 거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정리란 말은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는데 읽어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하지만 신규 등록지란 토지는 등기부가 있나요? 없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해주게 돼 있는데 그럼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뭘 보고 정리하실 것? 등기부입니다. 그럼 등기부 소유권 맞추는 과정이에요. 자, 칠판 잠깐 모시고 이제 말을 풀자고요. 우리가 이제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에 소유권 정리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등기부상 만약에 토지의 소재가 상계동이고 집원이 50번, 지목이 대, 면적이 100이라고 나와 있는 토지가 등기부상 나와 있다 가정을 하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고 대장상에도 나와 있기를 대장에도 상계동이고 집원은 50번지이고 지목은 여기 대로 가지 말고 전으로 가야겠다. 써먹어야 되니까 전으로 가고 여기도 전후자 가정해 보자고요. 전이고 지목이 100으로 나와 있고 소유자가 갑이다. 이렇게 등기부랑 대장 내용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고 있죠?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항상 일치하다 보니까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일치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갑이란 자가 이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을 을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우리 토지를 구입하겠네요. 그럼 여러분도 집을 사거나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하신 것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잔금 치른 날 법무사가 와서 등기 맡겼죠? 그럼 여러분은 등기만 신청을 위임했지 대장 신청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을로 소유권을 연등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을은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 주인이 누구를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죠? 여기 소유자 그대로 갑이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에게 을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등기한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을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등기 필통지, 다른 말로 등기 완료 통지 또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란 말을 써요.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소유권을 통지받은 내용대로 을로 변경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토지를 구입하든 건물을 구입하든 잔금 치른 다음 뭐만 하면 돼요? 등기만 신청하면 되는 거지 우리 대장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등기만 끝나게 되면 대장은 어떻게 고치더라? 등기소가 알려준 내용대로 고치면은 소유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양은 뭐만 신청했어요? 등기만 신청했죠? 대장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집을 사시는 여러분이 집 사고 등기했죠? 또 뭐 하신 거 있어요? 왜 없어? 집들이 했지. 집들이까지만 했지 그 다음에 대장 신청 안 했잖아요. 그래도 대장의 소유는 다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칠판에서 대장에 나오는 내역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랑 등기부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일치하게 되면 바로 정리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치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불일치할 때가 문제입니다. 불일치하는 경우에 등기부상은 상계동이고 지번은 50번지고 지목은 전 나와 있고 면적 똑같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도 상계동이고 지번 50번지인데 여기 지목이 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럼 지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른 상태에서 면적이 100입니다. 이렇게 더 가정을 하고 여기 소유자가 똑같이 갑이 있고 여기도 갑이 있는데 갑이 땅을 팔아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을에게 등기를 마쳤어요. 을 앞으로 소유권 연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네, 등기소에서 또 알려주겠네요. 그럼 통지가 들어갑니다. 통지가 들어온 경우에 아까는 등기부랑 대장이 일치할 때는 소유권을 바로 고쳤나요? 네. 바로 고쳤죠? 근데 지금은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경우는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을 을로 변경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일치할 때는 바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가 없다. 그럼 지금 왜 정리 못하느냐? 소유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권이죠. 물권의 뜻은 물건에 가진 권리. 물건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얘를 먼저 고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순서가 물건부터 먼저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럼 물건을 먼저 맞추라는 얘기는 이거 먼저 지목을 맞추라는 얘기죠. 지목은 어디가 우선? 대장이 우선, 등기가 우선? 대장이 우선이니까 이 지목을 먼저 대로 바꾸라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 지목을 대로 바꾼다는 얘기는 등기소가 고쳐야 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소관청에서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역으로 등기소에다가 이 등기소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달라서 소유권을 고치지 못했다고서 알려주는 통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적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를 받았는데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정리 못하고 역으로 통지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 통지란 말 쓰는데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끝낸 이후에 대장소관청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였다. 이 경우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해야 될 조치는 1번 소유권을 정리하고 등기소에 통지한다. 2번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등기소에 통지한다.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역으로 통지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이에요. 여기까지 설명드릴 등기법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다음 문제는 등기법상 문제인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한번 읽어놔 보자고요. 그 원칙은 지금처럼 1번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지의 변경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신나게 떠들어서 뭘 보고 정리해라? 등기 보고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내려오니까 동그라미 1번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부합 찾으셨나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지금처럼 토지 표시가 일치할 때는 바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불일치하는 경우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역으로 통지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일치하는 거는 시험을 안 내요. 당연한 거니까. 불일치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등기부와 부하 여부 확인이란 말 나왔는데 아까 설명드릴 당시 등기부가 있을 때에는 등기불능증으로 소유권을 정리하더라. 그래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전산 정보자료 요거 정리할 때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더라. 직권이 가능하더라. 모르면 거꾸로 넘어가야지 2장. 넘어가니까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페이지 134페이지 맨 밑에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며 미등기란 말은 신청 몇 개는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 갔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래서 친절하게 등기부가 있단 말은 안 준다 그랬습니다. 등기부랑 지적공부의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다시 2장 넘어오니까 맨 밑에 등기부와 부하 여부 확인해서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나게 떠들었지만 지금 제목이 뭔가요? 맨 꼭대기에. 맨 꼭대기. 소유자 정리죠? 소유권 정리할 때 지금 맨 밑에 그 2번 지문은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직권 정리할 수도 있고 신청도 가능하니까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역으로 통지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의 통지까지만 기억하시면 문제 풉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140페이지에 소유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가 나와 있고 3번 신규 등록지 나와 있죠? 이것도 신규 등록이 먼저예요. 신규 등록지라는 얘기는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러면 소유권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한다고 배웠었느냐?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해준다라고 배웠습니다. 조사가 되면 등록해주겠지만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누구 땅? 조사가 안 될 경우 무주의 토지는 국가 소유다라고 배웠어요. 이해 갔어요? 그럼 조사가 안 될 경우 국가 소유다 보니까 그 위에 2번에 국유재산이란 말이 나온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 위로 올라가고 국유재산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 갔어요? 자, 신규 등록은 소유자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해준다. 조사가 안 될 때는 누구 땅? 국가 땅이니까 국유재산법상 총괄정관리청이 소유자 등록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등록 요청하게 되면 소유자를 등록할 수가 있다. 다른 말 국가 소유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총괄정관리청 나와 있죠? 이 말 뜻은 뭘 의미하느냐? 국가 소유 부동산은 관리부처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국가 소유 중 문화재는 누구 땅이에요? 문화재. 국가 소유 아닌가? 맞죠? 문화재 관리청은 문화재청. 국가가 설치한 도로는 국가 거죠? 도로는 국토교통부. 오케이? 군부대용지는 국가 거죠? 국방부. 다 토지들은 다 관리부처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 따로따로 있는 관리부처를 다른 말로 총괄청 또는 관리청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줄여서 누구게 된다? 국가게 된다. 그 뜻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4번에 소유자 정리는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맨 밑에 4번 정리 나와있죠? 소유자 정리. 그건 안 보셔도 돼. 안 나오니까. 넘어가셔서 지적 종류의 통지와 등기 축탁이 이제 토지 이동의 마지막 파트인데, 자, 지적 종류의 통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142페이지에 대장 등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게 통지입니다. 그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소유자에게 왜 통지해 줄까? 그 이유만 하시면 돼. 여러분 대장을 소관청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정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게 통지돼요. 통지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땅에 대한 대장 바뀐 사실을 모르니까 알려주는 게 통지예요. 왜 모를까?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대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건 직권 정리한 경우에. 그럼 여러분의 대장이 직권 정리된 사실을 여러분이 알까 모를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알려주는 게 통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붙는 말이 대부분 다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할 때 직권 정리했네요. 근데 두 번째도 지번을 변경할 때 여러분 모르죠? 모르니까 요즘에 최근에 알려준 것이 도로명주소. 몇 동 몇 호로 연락 오지 않았나요? 알려줬죠? 통지 들어온 것이고, 복구한 경우도 통지, 해면성 말소도 신청 안 한 경우는 통지가 들어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했어요? 토지 이동을? 사업시행자. 그럼 여러분이 모르네요. 통지. 행정구역 개편도 모르니까 통지, 대외 신청도 모르니까 통지, 다 통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청한 건 통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중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문제를 내면 답은 빠나요. 소유자가 신청한 거.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되니까 그걸 문제 내는 게 아니라 빠는 답은 안 줘요. 밑에 보니 통지 시기가 나온 게 있을 것이에요. 통지 시기 찾았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21회, 23회, 24회, 25회 4번 나왔어요. 그거만. 안 나오는 게 또 냅니다.
작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 작년에도 강의하는데 20일에 나왔고요. 23에 나왔고요. 24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5에 안 나오겠네 그러더라고. 냅니다. 그러니까 해 웃더라고. 나왔어요. 26회 또 낼까요? 네. 또 냅니다. 왜? 낼 게 없었어. 출제위원은 한 사람이 내요. 두 사람이 들어가니 한 사람만 들어가요.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 좀 되시거든. 21회, 22회, 23회, 24회 기출문제 쭉 풀어보세요. 겹치는 데가 있어요. 계속. 자기 좋은 데만 내는 거예요. 계속. 좀 바꿔가면서. 아직 감이 없죠? 예. 출제위원이 두 사람 들어가면은 문제가 오류가 안 생겨요. 둘이 검토를 하니까. 혼자 들어가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출제위원은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내니까. 어쨌든 그러다고 치고 올해 또 낼까요? 네. 확률이 커요. 확률이 큰데 외울 것이 변경 능기가 필요한 경우 이거 필요하지? 아는 거 둘로 나누는데 통제할 땐 통제 시기가 중요한데 통제 시기는 둘로 나눠서 변경 능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변경 능기 필요하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눕니다. 변경 능기가 필요하게 되면 날짜와 기사 한 점 둘 다 외우셔야 돼. 날짜는 등기를 소관청이 축탁을 해주게 되면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통지하는 것이 기간이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통지하는 것이 여기 의무 규정이에요. 그럼 20일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20일에는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로 15일이래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짜죠? 근데 20일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등기소가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맞았나요? 틀렸나요? 등기 완료 끝났다는 게 끝났 통지가 온 경우 15일인데 여기 등기소가 접수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변경 등기를 틀렸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등기 끝난 거고 등기 접수받은 거니까 날짜가 다르잖아요 지금 기산점이. 이게 한번 틀린 문제고 23회 기출 문제는 괄호에 들어갈 날짜는 날짜가 틀리니까. 그랬더니 23회 기출 문제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24회네요. 24회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때 얘를 30일 내. 틀렸죠? 작년 기출 문제는 아마 20일인가 나왔지 이게. 이거가 바깥치기 하고 앉아있으니까 여기서만 21회, 23회, 24회, 25회 4번을 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 낼까?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르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문제가 안 돼. 옛날에는 2011년까지는 15일 똑같았어요. 근데 개정을 해서 15일치를 바꿔놓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 큰 머리 없으면 올해도 시험 지문에 또 달고 들어올 테니까 여기는 필히 나중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축탁이란 말을 따라보는데 축탁이라는 것은 칠판에서 여기 본 다음에 말을 풀을게요. 제도의 뜻만 이해하시면 답은 나오니까 통지 시기는 이해했죠? 이거 지워버리고 자, 사람이 감기 걸려가 죽겠네. 지금은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지금 좋아져야 되는데 비염에다가 감기에다가 가지고 죽겠는데 아마 한 일주일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아마 말하는 게 되게 힘들다 그러나 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말하랴 숨 쉬랴 급해하자고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알려줬어요? 남은 고통받고 있는데 웃고 앉아있죠 지금.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어디부터 먼저 고치느냐? 선등기 후 대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유권을 땅을 사게 되면 등기 신청했죠?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에게 소유자 받기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게 등기완료 통지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소유권은 어디로 알려줬어요?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이 알려줬네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반대로 소재와 지목 면적이 여기 일치하고 있다가 지목이 바뀝니다. 지목이 대로 바뀌게 되면 토지에 관한 현황은 대장이 먼저일까 등기가 먼저일까? 대장이 먼저니까 여기 지목을 먼저 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목도 대로 고쳐야겠네요. 대로 고치는데
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등기법 가게 되면 등기법의 경우는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바뀌는 경우에 소유자가 1개월 안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등기법상에서. 등기법에서는 그럼 지목이 바뀌는 게 몇 개월로 신청하셔라? 1개월 내 등기할 게 의무 규정입니다. 근데 토지는 1개월 내 등기 신청 의무는 있지만 안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어요. 근데 건물의 경우는 1개월 내 등기 안 하게 되면 50만 원이야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그거 아시네? 그걸 안다는 얘기는 작년에 공부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모르지 않고 가만히 계셔야 들키지 않는 거예요. 자, 건물은 1개월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가 되고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토지는 의무만 있지 과태료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토지가 바뀌게 되면 1개월 안 하더라도 대장소관청에서 어이 등기소 지목 바뀌어서라고 알려줘요. 지목 고치라고. 이해 갔어요? 근데 건물은 건물의 구조나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 건축물 대장소관청이 등기소에 알려주질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토지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하더라도 누가 알려주더라? 대장소관청에서 고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알려받은 내용대로 여기를 지목을 대로 고치게 되면 일체가 되겠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누가 어디로 알려주고? 등기소에서 소관청이 알려주게 돼 있고 토지에 관한 내역은 거꾸로 대장소관청이 등기소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토지를 만약에 대로 고친 다음에 알려줘야겠네. 이 알려주는 제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목적으로 좀 촉탁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등기부랑 대장을 맞출 목적으로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을 뽑아냈는데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전제조건 첫 번째의 경우는 등기부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죠? 그럼 촉탁을 하려면 첫 번째 목적은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할까? 등기 안 되는 걸 촉탁을 할까?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사항을 촉탁을 하는 거지 등기되지 않는 걸 촉탁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촉탁을 한다는 얘기 두 개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등기부가 있을 것. 두 번째, 등기되는 사항일 것. 그럼 거꾸로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할 필요 없다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오늘 지금까지 배운 토지동 중에서 등기부가 없는 거 딱 하나 있다고 배웠어요. 그게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얘가 12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 24회 시험. 얘만 답에 계속 혼자니까. 그 다음에 등기되는 사항은 촉탁을 하겠네요. 꼭 등기되는 사항이 아니면 촉탁하지 않겠죠. 등기하는 사항은 몇 가지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쪽에서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까지는 등기하니까 촉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토지 표시 사항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경계는 등기부에 등기할까? 등기부에 경계 나와요? 등기부에 이제 뭐만 나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경계 안 나와 있죠? 그럼 촉탁할 필요 없다. 좌표도 촉탁하지 않겠네요. 얘가 그 어려운 15의 기준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답이에요. 답은 이게 답이 됩니다. 두 개가.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촉탁하는 목적이 뭐냐요. 목적은 등기부랑 맞출 목적이니까 첫 번째 요건은 등기부가 있을 것. 두 번째는 등기 사항일 것. 거꾸로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하지 않는다. 그럼 등기부 없는 거 뭐 어떤 게 있더라? 신규 등록. 얘가 4번 답이에요. 계속해서. 이 저는 계속 답이었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아닌 것들은 2가지 있더라. 경계하고 좌표에서 여러분 교재 들어가니까 촉탁이란 목적은 등기부랑 대장의 내용을 일치하기 위한 목적이 촉탁인데 이 촉탁은 누가 누굴 위한 규정이냐? 이거는 국가가 국가 자기 자신을 위한 등기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무 국가사무다 보니까 국가가 국가 자기를 위한 등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맨 중간에 박스 그림 있죠? 네. 거기 내용 보니까 이제 권리관계는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어요? 등기소에서 소관청가 있죠? 네. 이게 이거예요. 권리관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에서 일로 알려주는 것이고 오케이?
사실관계 토지에 관한 내역은 여기서 일로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일로 날아가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대상 보니까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축척을 변경한 때, 행정구역 개편, 등록상 오류를 시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한 때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맨 꼭대기 1번에 무엇은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나와 있죠? 네, 그게 4번 답이 된 것이고 써놓을 게 있겠네. 옆에다가 무엇도 촉탁할 필요 없더라. 경계와 좌표도 촉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놓으시면은 답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거기까지 보시면 촉탁이라는 말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동 끝났는데 여기까지 10문제입니다. 10문제인데 토지동이 양이 많죠? 양이 많아서 의외로 이 부분은 보다는 여기 길게 보고 갈 부분이고 오히려 공부를 빨리빨리 끝낼 부분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걸 딱 잡으면 6문제 맞춰요. 그러니까 3월달 나갈 때 제가 사기치기 안 생겼죠. 네, 그러니까 3월달 나갈 때는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하고 면적만 딱 잡고 넘어가시면 지적법은 반 맞춰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뒷부분은 길게 가시면 즐기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촉탁에 관한 내용이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말 나온 김에 설명만 드릴게요. 페이지 144페이지에 지적, 정리, 신청, 수수료란 말이 나온 게 있습니다. 나왔을 때 책만 말씀만 설명드릴게요. 대장들을 정리할 때 뭐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등록증 분할병이 있는 경우에 대장을 정리해주게 되면 받는 수수료가 지적, 정리, 신청 수수료인데 요건 수입 증지로 냅니다. 증지로 냈는데 과거에 시험 나올 당시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적 공모 정리 신청 수수료의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필지단이에요. 필지단이라고. 공시지가 가격 비율로 수수료 내는 게 아니라 필지 단위로 낸다고요. 당연히 수입 증지로 내게 돼 있는데 돈을 수수료 걷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면적 보고 정할 것이냐, 토지 가격 보고 정할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면적이 커도 대장은 하나고 작아도 대장은 하나며 비싼 땅도 대장은 하나, 싼 것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필지 단위로 걷는 것이 방법이에요. 1필지가 납부하는 기준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따질 것이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은 외울 게 없어요. 자, 소관청은 징수해 가는 자죠. 소유자는 내는 사람이네요. 걷는 사람은 많이 걷어요, 조금 걷어요? 많이 걷고 내는 사람은 조금만 내고 싶어. 그러면 감을 잡을 때 자, 하나의 필지를 둘로 분할하게 되면 분할하기 전에는 하나의 필지고 분할은 두 필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 내고 싶어요? 분할 전으로 후로? 전으로 내고 싶죠? 두 필지를 합병하게 되면 하나가 되겠네? 합병 전으로 합병 후로? 예,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근데 소관청은 많이 걷어야 되니까 분할은 분할 후 필지별로 걷게 돼 있어요. 합병은 합병 전으로 걷어야 돼요. 그래서 1필지 단위로 가겠지만 밑에 분할과 병 보니까 분할은 언제?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후 필지별로 걷게 되어 있고 합병은 합병 전으로 걷는 겁니다. 돈을 걷는 것은 내는 자가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걷는 자가 돼봐야 돼. 그래야 답이 쉽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할 게 하나가 있죠. 세법. 세법은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자가 돼야 돼요. 납세자 입장은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떼먹을 것만 연구를 해요. 아닌가? 맞죠? 근데 과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얻을 것만 연구합니다. 그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안 날라고 생각하면 달려들니까 이거 왜 걷지? 아니 이런데 왜 징수하지?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만 내가 과세자 입장일 경우는 이건 무조건 걷어야 돼. 왜? 입장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세법이 좀 쉽게 들어가요. 나중에는 이런 농담삼아 이런 말도 합니다. 세법 문제 풀다가 찍을 게 있더라. 어떤 거 찍어라? 금액 제일 많은 거 찍으라 그래요. 이해 갔어요? 왜 걷는 사람 많이 걷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수수료의 경우도 걷는 사람은 분할은 분할 후 필지별로 합병은 합병 전 필지가 징수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수수료 징수하자는 하나 있다고 배웠어요. 뭐? 수수료 면제해 주는 거. 하다로 된 토지를 말소하는 경우는 수수료 징수할 수 없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잘 기억하면서 왜 그 중요한 거 기억을 못하자. 공무원 두들겨 맞을까봐 그 수수료 면제해준다 그랬었죠? 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잘 내지는 않으니까 나와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필지 대 분할 후, 분할 합병 전 그 말도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156페이지 지적 측량 나와 있습니다. 지적 측량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지요. 다음 주에 1시간 측량 본 다음에 등기법 들어가겠습니다. 등기법이 아마 쬐끔은 어려울 듯한데 지금 민법 어디 나가나요? 우리 이종환 교수님이. 물권 들어갔어요? 조건기한. 그럼 조건기한 1시간 끝나고 물권 들어가겠네요. 행복하다. 자, 물권이 공부가 돼 등기법이 쉬워지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 공부 안 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1, 2월 달에는.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